오늘은 가장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년에는 바쁘게 사는 사람이 오래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몸이 편한 리듬을 지키는 사람이 오래갑니다. 무언가를 계속해야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하루를 꽉 채워야만 잘 사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무너지지 않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결국 더 오래, 더 편안하게, 더 안정적으로 살아갑니다. 많은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즘은 아침에 일어나도 딱히 할 일이 없고 텔레비전을 틀어도 금방 지루하고 그렇다고 집에만 있자니 괜히 불안하다고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고 뭐라도 해야 할 것 같고 남들은 다 바쁘게 사는 것 같은데 나만 멈춘 사람처럼 느껴진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괜히 청소를 또 하고 괜히 서랍을 다시 열어보고 괜히 스마트폰만 만지작거리다가 하루가 가고 저녁이 되면 오늘도 별것 한 게 없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진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마음이 전혀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아주 자연스러운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평생 바쁘게 살아오신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아침에 눈 뜨면 가족 챙기고 밥 챙기고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하면 또 집안일하고 주말에도 쉬는 것이 아니라 밀린 일을 처리하며 살아오셨습니다. 그 시절에는 가만히 있는 시간이 더 어색했습니다. 심지어 잠깐 앉아서 쉬고 있어도 마음 한구석에서 해야 할 일이 떠오르곤 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시간이 생겼다고 해서 마음이 곧바로 편안해질 리가 없습니다. 몸은 이제 좀 쉬고 싶다고 말하는데 마음은 아직도 움직이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쉬고 있으면 게으른 것 같고 멈춰 있으면 뒤처지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안 하는 하루는 어쩐지 잘못 보낸 하루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불안은 여러분이 게을러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 바쁘게 살아온 습관이 아직 몸과 마음에 남아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오랫동안 달리던 사람이 갑자기 멈추면 어색하듯이 우리도 쉬는 법이 아직 낯설 뿐입니다. 그러니 먼저 자신을 탓하지 마십시오. 노년의 회복은 대부분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잘못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리듬에 적응하는 중이라고 받아들이는 것. 내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속도를 바꾸는 중이라고 이해하는 것. 그 생각 하나만으로도 마음은 꽤 많이 편안해집니다. 오늘은 노년을 더 건강하게, 더 오래, 더 편안하게 살아가기 위한 3가지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겉으로는 즐거워 보여도 실제로는 노년을 더 불안하게 만드는 3가지 잘못된 놀이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왜 노년에는 더 열심히 사는 것보다 더 안정적으로 사는 것이 중요한지 분명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원칙은 더 강해지려고 애쓰기보다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오래 지키는 쪽으로 기준을 바꾸는 것입니다. 젊을 때 건강의 기준은 강함이었습니다. 더 빨리 걷고 더 오래 일하고 더 많은 일을 해내는 것이 건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운동도 강해야 효과가 있는 것 같고 땀을 흘려야 보람이 있는 것 같고 남들만큼 따라가야 뒤처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아프더라도 참고 무리하더라도 해내고 지쳐도 버티는 것이 좋은 태도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건강의 기준이 달라져야 합니다. 노년의 건강은 더 강해지는 데 있지 않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오래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혼자 일어나고 혼자 씻고 혼자 장을 보고 무리하지 않게 걸을 수 있고 밥을 챙겨 먹고 밤에 잠이 드는 것. 이런 것들이 노년의 진짜 건강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남들이 좋다는 것을 무작정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누군가 이 운동이 좋다고 해도 내 몸이 힘들면 그건 나에게 맞는 운동이 아닙니다. 누군가 이 식단이 최고라고 해도 내 생활과 몸 상태에 맞지 않으면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좋다는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지만 노년에는 정보보다 몸의 신호가 더 중요합니다. 노년에는 내 몸이 가장 정확한 기준입니다. 하고 나서 몸이 개운하면 맞는 것이고 하고 나서 이틀, 사흘씩 지치면 과한 것입니다. 가볍게 걷는 것,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앉는 것, 햇빛을 보며 짧게 산책하는 것,
팔과 다리를 부드럽게 움직이는 것.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세게 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무리 없이 할 수 있느냐입니다. 열을 무리해서 하는 것보다 반년을 편안하게 이어가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노년에는 한번 크게 애쓰는 것보다 작아도 오래가는 습관이 훨씬 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건강이 걱정되기 시작하면 사람은 자꾸 뭔가를 더 하려고 합니다. 영양제도 더 사고 건강기구도 찾아보고 광고에서 좋다고 하는 것을 하나씩 챙기게 됩니다. 물론 꼭 필요한 것은 챙겨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우리는 건강을 사는 것이 아니라 불안을 달래기 위해 안심을 사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기본 생활 리듬이 무너져 있으면 무엇을 더해도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잠이 엉켜 있고 식사가 들쭉날쭉하고 하루의 흐름이 흔들리고 있는데 거기에 좋은 것만 더한다고 해서 삶이 안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노년의 건강은 돈보다 습관에서 나온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몸은 화려한 관리보다 규칙적인 생활에 훨씬 잘 반응합니다. 비싼 것보다 꾸준한 것이 더 오래 갑니다. 결국 건강의 핵심은 특별한 무언가가 아니라 무너지지 않는 하루의 반복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막연한 불안을 줄이고 돈과 마음의 흐름을 단순하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노년에 많은 분이 돈 걱정을 합니다. 병원비는 얼마나 들까? 나중에 큰 돈이 필요하면 어떡하나?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괜찮을까? 자식에게 짐이 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들은 한번 시작되면 끝이 없습니다. 밤에 누워있으면 낮에는 별것 아니었던 걱정도 커지고 작은 지출 하나에도 괜히 마음이 철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 들여다보면 불안의 상당수는 실제 부족보다 막연함에서 나옵니다. 얼마가 필요한지 모르고 지금 얼마를 쓰고 있는지도 흐릿하고 어디까지가 꼭 필요한 소비인지 어디부터가 괜한 눈치 소비인지 정리가 안 되어 있으면 마음은 계속 흔들립니다. 돈 자체보다 알 수 없다는 느낌이 사람을 더 불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 문제는 생각보다 복잡하게 접근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아주 단순하게 정리하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됩니다. 한 달에 생활비가 얼마나 드는지, 병원비는 어느 정도인지,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돈은 얼마인지, 꼭 필요한 소비는 무엇이고 없어도 되는 소비는 무엇인지, 이것을 종이에 적어보기만 해도 막연한 불안은 많이 줄어듭니다. 머릿속에서만 맴돌 때는 걱정이 커지지만 눈으로 보이기 시작하면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습니다. 모르면 두렵고 알면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이 단순한 차이가 큽니다. 노년의 돈은 자랑의 수단이 아니라 안전망이라는 생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젊을 때는 남 앞에서 뒤처지지 않는 소비가 중요했을 수도 있습니다. 좋은 옷, 좋은 식당, 좋은 물건으로 나를 증명하고 싶었던 시절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돈은 남에게 보이기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나를 편안하게 하려면 써야 합니다. 발이 편한 신발, 몸에 맞는 식사, 따뜻한 외투, 가끔의 조용한 외출, 마음이 놓이는 작은 여유 이런 데 쓰는 돈은 삶을 안정시킵니다. 반면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한 소비는 잠깐의 만족은 줄 수 있어도 오래가는 평온을 주지는 못합니다. 노년이 될수록 화려한 만족보다 잔잔한 안심이 더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그 안심은 거창한 부에서 오지 않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알고 그 안에서 살고 있다는 느낌에서 옵니다. 노년의 목표는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밤을 편안하게 자는 것입니다. 내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또 시작할 수 있다는 안도감입니다. 그 기준이 분명해지면 돈도 전처럼 무섭지만은 않게 됩니다. 그런데 돈 정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흐름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요즘 많은 분이 아침부터 뉴스를 보고 걱정을 보고 화나는 이야기를 보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정치 이야기, 사건 사고, 남의 불행, 불안한 소식들. 그런 것들이 나와 직접 상관없는 이야기일 때도 많은데 이상하게도 듣고 나면 내 마음이 먼저 지칩니다. 노년에는 정보보다 평온이 더 중요합니다. 세상 돌아가는 일을 적당히 아는 것은 필요하지만 아침부터 감정을 다 써버릴 만큼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내 마음을 보호하는 일, 그것이 노년의 지혜입니다. 뉴스를 덜 보라는 말이 아니라 내 감정을 지킬 만큼만 보라는 뜻입니다. 마음을 소모하지 않는 것, 이것도 노년의 중요한 자산입니다. 세 번째 원칙은 생활 리듬을 다시 세우고 그 위에 즐거움을 올리는 것입니다. 은퇴 후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큰 사건이 아닙니다. 의외로 생활 리듬입니다.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낮에 자꾸 졸고, 밤에는 잠이 안 오고, 식사 시간이 들쭉날쭉해지면 몸의 시계가 무너집니다. 그러면 수면이 흔들리고, 소화가 흔들리고, 기운이 떨어지고, 결국 마음까지 가라앉게 됩니다. 많은 분이 은퇴 후에 몸이 갑자기 나빠졌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제로는 생활 리듬이 먼저 무너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노년에는 복잡한 계획보다 기본 흐름을 세우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저는 세 가지만 지키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상시간, 식사시간, 짧은 산책. 이 세 가지가 노년의 기둥입니다. 첫째, 같은 시간에 일어나십시오. 7시든 8시든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비슷한 시간에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몸은 생각보다 규칙을 좋아합니다. 알람이 없어도 일정한 시간에 눈이 떠지고, 일정한 시간에 졸리고, 일정한 시간에 배가 고파지면 몸은 훨씬 덜 혼란스러워집니다. 둘째, 식사 시간을 일정하게 가져가십시오. 배가 고프지 않아도 시간 되면 식탁에 앉아 보십시오. 몸은 규칙을 좋아합니다. 언제 에너지가 들어오는지 알면 훨씬 덜 불안해합니다. 밥을 잘 챙겨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영양을 채우는 일이 아니라 하루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셋째, 짧게라도 밖으로 나가 걸으십시오. 10분도 좋고 20분도 좋습니다. 햇빛을 보고 바람을 느끼고 조금만 움직여도 기분은 달라집니다. 이건 운동이라기보다 하루의 시동을 거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밖으로 한번 나갔다 오는 것만으로도 집안의 공기와 마음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이 세 가지가 지켜지기 시작하면 몸이 먼저 안정을 찾습니다. 그리고 몸이 안정되면 마음도 조금씩 여유를 되찾습니다. 그제야 비로소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시간이 나를 편하게 하는지, 앞으로 어떤 리듬으로 살아가고 싶은지가 다시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노년이 주는 뜻밖의 선물입니다. 평생 바빠서 놓쳤던 나를 다시 만날 시간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년의 조용한 시간은 낭비가 아닙니다.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는 시간, 빗소리를 듣는 시간, 책을 천천히 읽는 시간, 오늘 감사했던 일을 하나 떠올리는 시간, 이런 시간이 마음을 정리해 줍니다. 생각이 정리되면 감정이 가라앉고, 감정이 가라앉으면 하루가 훨씬 편안해집니다. 사색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조용히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노년에는 이런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의 삶은 더 많이 이루는 삶이 아니라 더 편안하게 이해하는 삶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였는지, 지금 무엇이 중요한지, 남은 시간에 무엇을 덜어내야 하는지 천천히 생각하는 힘. 그 힘이 있어야 노년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제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노후에는 잘 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노는 법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이 노는 것을 즐거움으로만 생각하지, 어떤 놀이가 나를 살리고 어떤 놀이가 나를 더 불안하게 만드는지는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피해야 할 세 가지 잘못된 놀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계획 없이 돈을 쓰는 놀이입니다. 기분이 울적해서 갑자기 큰 지출을 하거나 필요 없는 물건을 충동적으로 사거나 감당하기 어려운 취미를 무리하게 시작하면 순간은 즐거울지 몰라도 금방 불안이 따라옵니다. 노는데도 예산이 필요합니다. 큰 돈을 쓰는 것보다 작은 즐거움을 자주 누리는 쪽이 훨씬 오래 갑니다. 차 한 잔, 가까운 공원 산책, 가벼운 외식, 작은 취미 하나. 이런 소박한 즐거움이 오히려 노년을 더 건강하게 합니다. 두 번째는 남들이 하니까 따라하는 놀이입니다. 친구가 하니까, 주변 사람이 좋다고 하니까, 텔레비전에서 유행하니까 시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체력에도 안 맞고,
내 성격에도 안 맞고 하고 나면 편안함보다 피로가 더 크다면 그건 놀이가 아닙니다. 그건 또 하나의 의무일 뿐입니다. 노년의 취미는 많을 필요가 없습니다. 적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좋아하고 내 몸이 감당할 수 있고 하고 나면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활동이면 충분합니다. 그림을 보는 일이 될 수도 있고, 식물을 돌보는 일이 될 수도 있고, 글을 쓰는 일이 될 수도 있고, 조용히 음악을 듣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남들이 보기 좋은 취미가 아니라 나에게 잘 맞는 취미입니다. 세 번째는 사람을 너무 많이 붙잡는 놀이입니다. 시간이 많아졌다고 모임을 지나치게 늘리면 처음엔 외롭지 않은 것 같아도 곧 피로해집니다. 나가야 하고, 준비해야 하고, 말도 맞춰야 하고, 돈도 들고, 감정도 쓰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많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편한 사람 두세 명이면 충분합니다. 만나고 나면 마음이 편해지고 헤어진 뒤에도 기분이 나쁘지 않은 사람. 그런 관계가 노년을 훨씬 풍요롭게 만듭니다. 반대로 의무로 유지되는 관계, 자꾸 비교하게 만드는 관계, 만나고 나면 기운이 빠지는 관계는 정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노년에는 관계의 숫자보다 관계 온도가 더 중요합니다. 결국 모든 이야기를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노년은 더 많이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덜 무너지느냐의 문제입니다. 억지로 바쁘게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남들이 정한 성공적인 노년을 따라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노후에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리듬입니다. 더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을 지키는 힘입니다. 더 많은 사람보다 더 편한 관계이고 더 화려한 소비보다 더 편안한 밤입니다. 평범한 하루를 소중히 여길 줄 아는 것, 아침 햇살을 느낄 줄 아는 것, 따뜻한 밥 한 끼에 만족할 줄 아는 것, 산책길에 꽃 한 송이에 마음이 움직이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내 방식대로 즐길 줄 아는 것. 이런 것이 다 노년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이제는 남들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살아도 됩니다. 쉬고 싶으면 쉬어도 되고, 조용히 있고 싶으면 그래도 되고, 오늘은 나가기 싫다고 말해도 됩니다. 그건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다시 내 손으로 잡는 일입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이 아니라 내가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삶으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노년에는 바쁘게 사는 사람이 오래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몸이 편한 리듬을 지키는 사람이 오래갑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무엇을 더 해야 할지 조급해하기보다 무엇을 덜어내야 내가 편안해지는지 먼저 살펴보십시오. 무엇을 더 사야 할지가 아니라 어떤 습관을 지켜야 할지를 먼저 보십시오. 누구를 더 만나야 할지가 아니라 누구와 있으면 내 마음이 편해지는지를 먼저 살펴보십시오. 그게 건강이고, 그게 지혜이고, 그게 오래가는 삶입니다.